안녕하십니까. 수학 가르치고 있는 윤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이제 학원에서 저를 소개할 때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건 이제 고등수학의 스페셜리스트다. 이렇게 뭐 다들 뭐 비슷하시죠. 예. 아, 제어 맞아요. 예. 항상 이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오래전 저고요. 예. 지금은 이렇습니다. 예. 우선 저는 뭐 양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쭉 메가스터디랑 이투스에서 재수생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함께 이제 러셀에서는 재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고등수학의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이유는 고1부터 고등학교의 끝이 이제 재수생까지를 지금 계속 쭉 수업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단원에 어떤 학습을 하던 간에 최종 목적지에 맞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한다.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여고 관련돼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강남여고를 말씀을 드릴 때 한 5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랑 숙명이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 그러니까 경기 숙명 같은 경우가 1등급 비율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1등급 받기가 상대적으로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그리고 나머지 은광이나 진선 이런 데는 30명 위아래 안팎으로 1등급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원수로 보면 그렇게 될 거고요. 절대적 난이도로 봤을 때는 진선하고 숙명, 그다음에 경기도 요즘에 많이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공통점으로 뭐 상대적 난이도는 됐고 공통점으로 보면요. 모든 학교 여고가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수학이 조금은 강남권에서는 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난이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난이도 많이 올라온 게 부교재 연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대신에 수평교라고 하는 수능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연계율을 훨씬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만 가지고 사실 고등학교 여고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앞서 말한 두 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등급 받는 게 조금은 편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중등 수학하고 우리 고1 수학 차이점, 그 다음에 이해하셔야 될 부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등 수학 같은 경우는요, 내가 1단원을 배웠으면요 1단원에서 깊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고등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2단원을 하고 있는데 1단원 거 같이 내고요. 내가 2학년이 됐는데 1학년 걸 같이 냅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에서 가장 어렵다고 아이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중학교 내용 섞었을 때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에서 도형 파트 들어갔을 때 나 공식 다 알고 개념 다 알아. 근데 어려운 문제는 중등기하 갖고 왔을 때 최고 난도로 발전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등 수학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만 학습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중등 수학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어떤 중등 수학이 고등 수학하고 연계돼서 수능까지 출제가 되고 그게 모의고사화 돼서 다시 내신 기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되돌아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고1 수학에서 주요한 점은 단원의 연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수학 1, 2를 공부할 때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것들이 미적분어나 미적분 2, 확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습과 그런 수업을 들어야지만 아이들이 2학년, 3학년에 대해서도 무너지지 않고 탄탄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앞에서 오수영 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공통수학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고 관련돼서도 계속 모의고사 연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학교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수학이 쉽다라는 학교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학교들이 전부 다 이 모의고사 스타일을 연계해서 킬러 문제로 지금 출제를 하고 있고, 뭐 숙명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하는데 그거 모티브가 되는 것도 사실 수평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등학교 고1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먼저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확인하는지를 체크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는 조금 덜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활용, 타임 어택인데 제가 생각하는 타임 어택은 조금 다른데요. 뭐냐면
포기할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안 푼다는 게 아니라 내가 우선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난 이건 3분 정도 안에 풀 수 있어. 5분 걸려, 10분 걸려. 이게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은강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다 존재하긴 하는데 서술형 문제 마찬가지 단답형도 1번부터 순차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리고 단답형에서 앞부분 문제가 객관식 앞부분 문제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객관식 뒷부분 문제를 해결하다가 단답형 앞부분 문제를 못 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배점인데 그러니까 제가 수능 가르친 애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2점짜리 두 개 합치면 4점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같은 배점이면 당연히 뭐예요? 맞출 수 있는 건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를 하는 게 타임어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타임어택의 제일 원칙은 빠르게 정확하게 푼다가 맞긴 하고요. 그거에 보완해야 될 게 두 번째가 뭐요? 우리가 문제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수업을 하고 와서 자꾸 되묻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를 우리가 요번 기간 그다음 겨울방학까지 포함해서 어떤 류의 학습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완성시켜야 하는지를 계속 포커스를 두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인지시켜 주시고 선생님도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저는 수업이 두 가지입니다. 어차피 내용은 공통 수학일이 똑같고요. 하나는 정규반이고 하나는 특강입니다. 우선은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우선 횟수 자체가 다르고요. 정규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원별 핵심 테마 학습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향을 잡아주면 그대로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도 있는 문제나 우리가 이제는 기출로 잘 출제되는 그러한 문제들의 방향성을 처음 어떻게 잡아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강남권에서 잘 나오고 꼭 출제되는 핵심 테마들만 단원별로 뽑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개념 수업은 조금 적고요. 대부분 문제풀이와 스킬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공통수학 1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친구들은 마지막 끝까지 채우는 학습이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베이스가 돼서 나중에 2학년, 3학년이 되었을 때 또 어떻게 모의고사 문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가 실수 유발인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자잘한 계산 실수는 많이 없어요. 남학생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이들이 얘기하는 실수다라고 하는 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건 해석이 조금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특강 때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는 이 테마 학습과 그 다음에 실수 부분까지 완벽하게 케어가 들어가는 학습이고 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우리 수학 특강 같은 경우는 이 단원별 핵심 테마 학습에 맞춰갖고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접근 그다음에 고난도 문제 푸는 스킬들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과제 같은 경우는 그날 배운 스킬들과 내용들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뭐 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차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강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업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끝내야 되겠죠? 예. 제가 뭐 항상 요즘 마무리할 때 하는 건데 제가 한 15년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아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1살이 됐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세요. 요 정도였는데 진짜 존경스러우세요.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예. 그래서 1살 된 아이를 키우면서 예전엔 뭐 저희 아이처럼 가르치겠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 아이처럼은 못 가르쳐요. 예, 그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애기가 먼 미래 얘기지만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냥 이 정도 가르치는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과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가르칠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 아이처럼은 못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큼 가르칠 자신 있고 확실하게 보답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